강연은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학문 의학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 첫 강연을 열어주실 교수님은 예병일 교수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님이시자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의 저자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예병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학과 인문학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의학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만 과학적 증거를 가진 진리라 해도 그거는 지금의 진리일 뿐이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의학인데요. 여기 보시는 분은 로베르트 코흐, 1843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신 19세기 말의 세균 학자입니다. 근데 코흐보다 조금 더 빨리 활동하신 분이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있는데요. 파스테르는 눈으로 미생물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거 완전히 없다라는 말씀 못 드린 게 혹시 프랑스에도 현미경이 있었으니까 혹시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미경이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독일에서는 코흐가 현미경으로 세균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코흐보다 앞섰던 파스테르는 눈으로 미생물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닭콜레라, 탄저, 광견병 세 가지 질병의 예방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철학은 인문학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따로 생각하는데 과학 속에도 인문학적 소양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이게 철학인데 히포크라테스도 세상에 대한 관심 중에 사람 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의학은 인문학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의학은 철학에서 출발해서 자연 철학을 거쳐 갔는데 18세기, 19세기 되니까 이제 소위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니 의학이 막 발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앞에 로베르트 코흐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못 고치는 대책이 없는 병, 전염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세균이 원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학이 막 그전에 비해서 막 발전합니다. 19세기 말에.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이 앞에 우리 박정 선생은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다인데, 제가 볼 때는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의학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잘 발달한 과목인데, 원래 출발은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인문학에서 출발했고,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발전했지만 그 안에는 사회학과 인문학이 들어있는 과목이다. 사회학이란 집단을 놓고 이야기하잖아. 한 명 한 명 병 고치는 것도 의학에서 중요하지만 인구 집단에서 무슨 병이 많으니까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되고, 여러분들 전부 다 나가서 운동하셔야지 되고, 이게 사회학인 거고요. 인문학은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출발이 질병이니까, 사람의 질병이니까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기분에 맞게, 그죠? 오늘 부부싸움하고 병원에 오신 분 같으면 기분 나쁘시죠? 참 요새 문제입니다. 이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 잘 뒷바라지 할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이러면서 기분 풀어주면서 치료해야 잘 나는 거고, 반대로 남편하고 싸우고 병원에 오신 분 보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 못 해주고 어떻게 부인하고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분 풀어주고 치료해야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문학이 의학 속에 당연히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의학은 인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윤리이고 인문학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쯤 되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공부한다고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죠. 경제적인 이익은 안 생기고 그냥 호기심 삼아 학문적 욕구로 공부를 하셨는데, 서양에서 이게 자꾸 발전한 이유가 기계가 일단 너무 발전을 했거든요. 기계가. 그러면 병원에 가면 분명히 나는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몇 가지 해봅니다. 피도 뽑아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소변 검사도 해보고는 검사해보니 이상 없으십니다. 환자가 나는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요? 그럼 의사가 이건 뭐 무시하시고 집에 가서 푹 쉬시다가 한 석 달 좀 지내보시고 안 좋으면 다시 한번 오시죠. 그래서 환자가 석 달 동안 지내봤더니 조금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다시 검사를 해보죠. 아, 뭐 괜찮습니다. 뭐 다 정상에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수치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다시 집에 갔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번에 한 6개월 참다가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드디어 정상치를 넘어갔습니다. 치료 한번 해보시죠 이러거든요. 아니 그동안 미리 하지. 이게 현대의학의 맹점이죠. 미래는 이제 개인별로 무슨 병에는 무슨 약 이게 아니고 무슨 병을 가진 어떤 유전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무슨 약 이런 시대가 올 걸로 지금 믿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의학 발전에 가장 공헌한 게 뭘까요? 가장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네이버에 이런 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딸을 치료하면서 볼거리 백신을 개발한 힐만. 근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백신을 개발했고 그래서 20세기에 탄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건가 하면 이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서 그 전에 죽던 1년에 몇만 명 죽던 거를 다 살렸다라고 가정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 따라 다르죠. 그러면 백신이 제일 중요한가? 그게 아니란 거죠. 이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숫자를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요거 한 번을 제외하면 그냥 쭉 줄고 있잖아요. 그죠? 페니실린 나와도 그전보다 크게 나아진 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소아마비 백신이 나와도 그전하고 별 차이 없이 이게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인구 집단을 다 놓고 생각해보면 의학 발전에 가장 공헌한 것은 위생하고요. 위생. 그 다음에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거. 잘 먹다 보니 면역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중에 면역 기능이 좋아지려면 단백질 섭취가 많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백신이나 약을 개발한 것이 분명히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쭉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거보다는 위생하고 영양이 중요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문화로서의 의학, 인류학으로서의 의학은 똑같은 병을 왜 이쪽 종족하고 저 나라 사람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치료도 달라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인류학과 같은 인문학적 과목을 예방 전략의 추적 평가에 이용을 하고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의학이 제대로 전파되지. 의학은 과학인데 과학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제 의학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문학 이거 알아봐야 크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걸 감안하지 않고 자신을 대해주면 괜히 속에서 열불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학은 과학을 이용해서 발전한 학문은 분명한데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인문학적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학 속의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